안녕하십니까. 계속주영의 임병준입니다. 자, 13회차 목요 경주입니다. 자, 오늘 좀 쉽지 않은 생각 외로 강자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대표적으로 어성규와 또 김흥선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 자, 완전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일단 내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안도 꼭 준비하면서 접근해야겠습니다. 자, 목요 경쟁은 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 또 어려운 편성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2경주, 5경주, 6경주 또 중반부죠. 여기에 9경주, 15경주. 자, 승부수가 있는 편성도 있고 또 정말 혼전이라서 말씀드리는 그런 편성도 있는 만큼 여기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경주는 일단 액면은 좀 쳐낼 수 있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김채연을 약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터는 좋아도 일단 워낙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력이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가 있겠고, 전동욱도 어제 경주를 통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황만주도 공합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3파전, 자, 배혜민과 문주엽 그리고 김한석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는데, 좀 더 압축을 한다면 안쪽에 1코스 그리고 5코스의 김한석 두 선수의 1번, 5번의 우승 대결로 좀 좁혀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센터 코스 약세를 활용해서 김한석이 주도권 장악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스타트가 훨씬 빨랐는데 황희태가 안쪽에서 갖다 대니까 압박을 안 하고 안전하게 휘감아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휘감아 찌르기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자, 김한석을 중심으로 문주혁과 베이민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베이민이 오늘 온라인에서 기습을 때렸습니다. 어성규를 제끼고 머리까지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소경주 기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자, 1코스의 베이민이라고 한다면 간가를 할 수가 없는 만큼 쌍승식을 뒤집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한 전공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한번 틀어서 갈 것이냐, 요걸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김한석이 소경주가 막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나오지 않는 한, 자, 배민이 엇비슷하게만 나오면 저는 현장에서 배민의 가능성을 좀 더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민아하고 한종석은, 이민아는 스타트가 좀 발목을 잡고 있고 한종석은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리볼을 약하게 보더라도 안쪽에 선수들 4명을 다 봐야 됩니다. 자, 그중에 전형적인 인코스 승부형인 오늘 1코스에서 한번 맛을 봤습니다만 역시나 바깥쪽은 경합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종목까지 약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압축고 추리고 하더라도 1번, 2번, 3번의 우승 대결 구도. 자, 이이동도 65번 모터 좋은 모터 소신 있게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이동. 자, 김지영, 이이동 오늘 소신 있게 추천해 드렸고 제가 저만 계속적만 일머리를 또 이이동 머리, 김지영 머리를 잡았는데 어 그만큼 괜찮게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3파전을 압축할 수 있겠고,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재민이 오늘 저희가 실전에서 김종민을 제끼고 1, 4번 위주로 권명호나 손재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실수를 한 게, 줄을 잘못한 게 손재민을 좀 더 세게 봤습니다. 김종민하고 같이 스타트를 끊고 나와서 휘감도 휘감아 찌르거든 좀 더 유리하게 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권명호가 가버렸죠. 손재민은 3착을 하고 김종민은 아예 빠지고 줄을 잘못해서 낭패를 봤는데, 다시 한번 1코스 2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주목 선수는 누구냐? 2번 김동민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2번 대타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하고 이따가 10일 경주하고 두 게임 다 2착을 1, 2착 안에 입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A2로 특별 승급을 하게 됩니다. 자, 김동민도 주선 보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차곡차곡 성적으로 카바를 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자, A2 진출, 자, 목표로 물론 이번 경주는 인코스니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지만, 이따가 11 경주는 6코스라서 좀 걸리적거리는데, 일단 특별 승급을 노리고 있다. 자, A2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주목 선수로 김동민의 가능성을 타진해 드립니다.
자, 3경주입니다. 3경주는 자, 홍진수가 좋은 모토를 앞세워서 주도권 장악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찌르기형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후착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겠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일 선수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요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박준혁은 설치고 있는데 뭐 기세는 있고, 자, 박진선은 좋은 모터에 괜찮게 봤는데 생각보다 기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2, 3번이 삽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4번 반혜진이 대안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보다는 박진서, 박준현, 반혜진 쪽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서가 안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반혜진 쪽으로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자, 박원규를 믿고 가는 그런 편성인데요. 자, 오늘 저는 어, 유일하게 단방 추천을 한 게 박원규하고 그 1번 안쪽 4일을 1사하고 4일하고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박원규가 직전에 차 보여준 그 어마무시한 희가마 찌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박원규를 중심으로 놓고 4일을 단방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안쪽 2, 3번이 걸리적거리면서 붙어돌기에 그쳤고 승부를 뒤집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1사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1코스에 배정 받은 만큼 다시 한번 주도권 장악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돼. 이경섭이네요. 아, 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4일을 단방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1사로 참 재미를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축으로 인정하고 가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자,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유해강 오늘 오세준하고 유해강하고 저울질을 했는데 오세준 주력의 유해강 방어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근데 유해강이 직선 탄력이 훨씬 더 말을 이렇게 타면서 탄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도 김태형 약하고 김국흠, 김희용, 황희태 역시나 같은 전술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어도 유해강으로 바깥쪽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여기도 단방 승부를 한번 계획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왜? 뒤에 어려운 편성이 많기 때문에 뽑아낼 수 있을 때 쫙 뽑아내야 된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자, 5경주, 6경주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일단 김민길이 제 몫을 다 해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진로가 막히면서 역시나 붙어돌기에 그쳤고 지렁이를 타면서 3차에 그쳤는데 김민길 말고도 센 선수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훈민 제가 톡톡해서 말씀드릴 정도로 좋은 모습이고 정세혁도 생각보다 괜찮은 컨디션입니다. 여기에 권희력도 1코스는 기습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격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들의 반격으로 인해서 김민길이 날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조합해서 변수를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1대가리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권희력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면 정훈민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권희력하고 정훈민하고 경쟁을 벌인다, 또는 스타트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세혁 놓고 가는데, 일단 정세혁보다는 두 선수가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염두에 두시면서, 기본적으로는 4번을 놓고 가야 되지만, 인코스의 반격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축만 정하면 입상 후보가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좁혀볼 수 있는 만큼 축선별의 5경주는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6경주는 왜? 여기는 승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홍기철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고 정주현도 꾸준하게 선두권에 올라서고 있고 권명호도 모터의 궁합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도희와 이주영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일단 혼전으로 평가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 여기도 중심을 좀 잡아야겠습니다. 중심을 현장에서 자 얘를 놓고 가야겠다. 이런 선수가 있는데 눈에 띄는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음성과 문자 정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육경주는 승부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일단 김지영과
김지현의 1코스 그리고 김경일의 모터. 자, 오늘 어성규 게임 제가 두 번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성규를 놓고 자, 2번 김경일이냐, 5번 한성근이냐. 자, 모터 좋은 2번이냐 아니면 특별 승급에 걸려 있는 5번 한성근이냐 놓고 고민했는데 자, 1, 2, 5를 잡았죠. 저만 1, 2, 5를 잡았습니다. 왜? 한성근이 세지만 또 목적이 뚜렷하지만 모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모터를 보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1, 2주력 1호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어성규가 늑발을 하면서 결국에 2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만큼 김경일이 모터가 좋습니다. 또 이후에 4코스에서도 선두권에 올라서는 모습인데 자, 신동길, 이태희, 송근성. 자, 스타트나 전술이 어중간합니다. 김지현을 직접 스타트감이 지금 바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땡기면 나갑니다. 붙어들기만 잘해도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김지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김지현이 지금 소경주를 5구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김경일보다 더 빠르게 1코스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우승 경쟁이라고 평가가 되고 일단 김지현을 복승축으로 가져가면서 김경일과의 동반성을 1순위 그리고 나머지 신동길, 이태희, 송근성이 공간을 노리겠는데 위치는 신동길이 좋습니다. 힘이 있는 모터를 가졌고 송근성도 기회 포착 능하면서 꾸준하게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3차권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태희입니다. 모터가 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코스에서 버텼고 6코스에서 휘가 맞질러서 3착을 갔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 내 할 것만 해서 선두권에 올라서자. 3착만 해도 나는 땡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위권의 변수로 반드시 묶어가면서 2번, 4번보다는 턴스피드나 노련미먼에서는 이태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8경주는 심상철을 인정하면서 가겠습니다. 5주 만에 부상으로 인해서 5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심상철이 감으면 무조건 김동민입니다. 라고 추천했던 그런 편성입니다. 그만큼 심상철이 제 몫을 해줬고, 여기도 이제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황만주가, 배가 탄력이 안 붙기 때문에 심상철이 그냥 감으면 사재준과 서정원, 김영민인데, 사재준, 서정원 쪽으로 압축합니다. 김영민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두 선수로 압축을 하고, 자, 대끼리는 아마 사재준으로 팔릴 텐데, 서정원이 한 번은 갈 것 같습니다. 이따 요 편성에서 가든지 아니면 15경주 1코스에서 가든지 한 번은 승부수를 띄울 것 같은데 서정원이 막 올망졸망한 찌르기는 잘 못합니다. 물론 뭐 사재준이 삽질을 해서 공간이 열리면 서정원이 받아 먹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기다렸다 가는 건 잘 못합니다. 차라리 세게 붙어돌거나 세게 휘감아 찌르는 그림 요거는 합니다. 심상철을 사재준이 쫙 묶어서 심상철이 감아줄 때 공간이 열리게만 기다릴 때 황만주한테 진로가 막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속을 놓고 가면서 탄력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항제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정원이 세게 돈다라고 한다면 서재준을 넘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는 서정원 쪽으로 사재준으로 너무 팔리면 서정원을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경주는 자,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오늘 경주 중에 가장 어려운 편성이라고 제가 블랙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어렵다. 왜? 김웅선하고 어성규가 오늘 이변의 주인공, 이변 빌미를 제공했던 두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또 아웃코스입니다. 두 선수가 살아난다. 박민성의 약세를 활용해서 5번, 6번이 날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름값을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흥선은 정말 본인이 쓴 것처럼 선회할 때 힘이 약 한 개도 없어 보입니다. 순발력과 선회. 스타트도 안 됩니다. 이게 뭐 탄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직선까지 좀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하게 볼 수 있겠고, 자, 어성규는 뭐 스타트 실수를 한 거지, 뭐 이후에 온라인 경주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가 되는 만큼 일단 후보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역시 아웃코스라서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안쪽 선수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여기도 최종적으로 입상 후보를 압축하는 데 좀 심증함이 요구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5번, 6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쪽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5번의 컨디션도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혼전 어려운 편성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일단 바깥쪽에서는 원형관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스타트하는 원형관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는 문안나, 최인원, 한성근 중에서 축을 선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안나는 문안나대로 순발력과 스타트를 살려서 빠지기를 하고 빠지기 노리겠고 최인원은 좋은 모터를 살려서 일격을 가하겠고 한성근은 특별 승급의 최근 상승세까지 완전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승의 축으로는 한성근을 놓고 가는 작전을 권해드리면서 3 넣고 안쪽 선수들 먼저 붙고 1, 2번의 동반 이상까지 조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자 원형간이야말로 3복승의 변수로 가져가는 전략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아웃 코스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그나마 모토가 좋고 의지가 있어도 스타트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을 조합하고 그 중에 추리 중심에는 한성근을 놓고 간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김종민을 믿고 가는 편성입니다. 물론 오늘 아웃코스에서는 실망감을 안겼지만 자, 인코스기 때문에 이름값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안쪽에 반혜진이 김종민을 의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이번 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맛은 없지만 46번 모터가 활용할 어려움이 없는 모터고 옆자리에 김종민 스타트 잘하는 김종민이 있는데 내가 스타트를 안 한다. 이거는 정신머리가 썩은 겁니다. 찔릴 때 찔리더라도 감기지 말아야지. 이런 심산으로 끝까지 뒤밀어 주는 게 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해진을 주력을 해야 되냐? 자, 그냥 뭐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이지만 주목해야 되는 게 6번 김동민입니다. 앞선 2경주에 또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경주 그리고 11경주 두 번 다 입상을 하면은 A2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B1이기 때문에 자, 물론 이게 승급을 한다고 반사 OK가 아니고 지금 성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반혜진이 스타트를 못 끊어서 김종민에게 감길 경우에는 또는 정말 승급을 하고 싶어서 김동민이 강공에 이번 주 컨디션 괜찮죠. 강공을 펼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을 놓고라도 기본적으로 반혜진이냐 김동민이냐 저울질을 해야 되고 여기에 4번 황희태까지 모토가 괜찮은 황희태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남은 한 자리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자, 12경주는 일단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김채연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다 사정거리다. 심지어 이용세도 오늘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박정아가 1번 모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응석이나 이재학, 어성규, 문주혁, 김보경이 보여준 1번 모터의 파괴력이라고 한다면 박정아가 다 씹어먹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안 되고 있죠. 오늘 하루 종일 박정아가 나왔습니다. 어, 방송에서 말로는 열심히 타고 전속선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 하죠.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을 놓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누구랑 묶더라도 4번을 단방으로 묶는 건 역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고 대안으로는 한종석과 이용세 그리고 김명진이 있는데 자력 승부가 안 되는 김명진보다는 1번, 3번 쪽으로 주목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한종석 같은 경우에는 1코스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1번 조금 더 무게를 주면서 1, 3, 4, 2까지 보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뭐 이용세가 머리를 친다 그러면 3, 1, 4, 2 또는 유해강 3복승 변수 근데 아웃코스니까 좀 약하게 보지만 자 변수로 좀 내려놓으시고 김명진은 조금 더 세게 보면서 순위권의 변수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선수로 3복승이고 입상권 변수입니다. 김명진은 그래서 4번보다는 1번, 3번 쪽 특히 한정석에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3경주입니다. 박종덕과 김한석이 선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겠습니다. 물론 축은 복승의 축은 2번이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박종덕도 1코스에서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선두 경쟁으로 압축을 할 수 있겠고, 두 선수를 상대로 오늘 힘을 실어줬던 오세준과 손재민이 추격전을 또는 공간 침투를 나서겠는데, 자, 김한석이 찌른다고 한다면 4번, 6번 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족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조합은 1, 2, 2 두 선수를 동반 입상을 점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자, 3복승이나 순위권의 변수 3쌍승으로 가실 때 4번, 6번을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인코스 두 선수에게 맞춰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14경주는 김민길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릅니다. 앞선 경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길이 세면 그냥 믿고 가는데 안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김민길이 워낙에 1코스를 잘 타고 바깥쪽에 찌르기 형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도 1번을 인정하더라도 애매합니다. 일단 윤동호 위치가 좋고, 김종목도 모터가 좋고, 김지영은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엽 역시도 59번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보고 있지만 박원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민기를 놓고 가더라도 2, 3, 6번이 도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김민기가 가장 위협적인 것은 아무래도 박원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처럼 어중간하게 안쪽이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 머리는 힘들 수 있어서 일단 김민길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뭐 안쪽 경력이 과열된다라고 한다면 박원규의 일격 좀 독하게 마음먹고 아예 작정하고 공간을 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6번 놓고 쌍승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호하고 김종목하고 경쟁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자, 김종목의 모터가 좋지만 운영 면에서는 윤동호가 더 좋기 때문에 김종목보다는 윤동호를 받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전공법 1 놓고 가더라도 6, 2, 3 순서대로 투자하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안쪽을 좀 몰아줘라 라고 한다면 박원규 놓고 쌍성을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15경주는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왜? 이승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화요일날 좋게 봤기 때문에 경정 톡톡에 추천 선수로 올려놨습니다. 안 하던 김지연, 그리고 별로 확실한 선수들 위주로 제가 웬만하면은 강축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김지연 오늘, 그리고 정훈민, 그리고 이승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둘은 그래도 열심히라도 탔죠. 이승일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아침에 6구까지 끌어냈습니다. 63, 62, 63까지 끌어냈는데 69, 63, 62까지 끌어냈는데도 실전에서 못 갔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승일을 무조건 믿고 갈 수는 없고, 일단 경기력보다는 서정원이나 김국훈보다는 이경섭과 홍진수의 대결로 일단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은 인코스의 약세를 활용할 수 있고, 홍진수는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뭐 툭 휘감아 찔러서 그냥 이착했는데, 어떻게 보면 복승축으로는 또 손색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두 선수의 선두 대결입니다. 여기에 3번을 세게 본다면 이승일보다는 1, 2번을 변수로 활용할 수 있겠고, 자, 5번 홍진수를 세게 봐서, 자, 홍진수도 독하게 마음 먹고 돌리면 전속턴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5번을 밥상을 차린다라고 한다면 쌍승을 뒤집고 6번 김지현까지 불러들이는 그런 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만큼, 자, 3번, 5번을 중심으로 최종적인 축선배 양축이라고 평가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두 선수를 중심으로 순위권의 변수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드린 3번을 중심으로는 안쪽에 서정원과 김국흠, 바깥쪽에서는 김지연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쥐어짜보도록 하겠습니다. 16경주. 오늘은 온라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상하기도 어렵고 현장에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게 사전 예상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6, 17 경주는 자, 사전 스타트를 보고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라는 말씀을 좀 구도를 잡아본다면 일단 오상현과 김태형이 탄력이 안 붙고 있기 때문에 액면상으로는 신동길이 안쪽으로 압박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권위력도 탄력이 늦게 붙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모터를 배정받은 사제준과 홍기철이 날라드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3번, 5번, 6번이 입상 후보로 평가되는데 안쪽이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동길이 자기 혼자 도는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중심으로 입상 후보를 찾고 자, 4번 권위력을 변수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3번, 5번, 6번이 시속을 주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이 어떻게든 나옵니다. 3번, 5번, 6번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스타트를 그리고 소개항주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오상현이 기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오상현이랑 김태형이고 아예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로 변수는 오상현이고 두 번째로는 권위력을 좀 변수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만큼 1번, 4번을 목병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꼼꼼하게 경기력을 체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는 일단 김응선이 올라오지 않으면 약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정세혁도 기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수로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일단 인코스를 활용할 수 있는 송근성과 그리고 직선 탄력이 좋은 이주영 그리고 어, 강자 심상철로 일단 액면은 3파전으로 압축이 됩니다. 여기에 김응선이 도전한 양상이라고 평가되는데 복숭의 축은 아무래도 심상철이겠죠. 온라인이 제일 잘 나왔고 또 턴스피드와 노련미가 가장 우수한 전력이기 때문에 오 놓고 투자하는 전력이 기본입니다만 시속이 비슷하게 나오면 5번이 머리 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근성 머리도 나올 수 있고 이주영 머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선택권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심상철의 우세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안쪽 경쟁 상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전 스타트 자 온라인 특성상 오늘같이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방심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16, 17 온라인 경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쥐어짰는데 좀 열받는 경주도 있었고 해줘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전력들. 자, 오늘도 역시나 줄을 잘못 타서 좀 실패한 경주도 좀 있었는데요. 좀 더 0점을 잡아서 목요일 경주는 0점을 잡아서 조준 사격을 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좀 적중률과 환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목요일 경주에 집중을 하겠고 자, 3월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자, 제가 경정톡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의 마지막 회차 다시 일어서고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시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주시면 더 힘이 됩니다. 물론 뭐 안 해주셔도 일단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자체가 힘이 되는데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고 좋아요도 눌러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뭐 좀 노출이 더 돼서 좋다고 합니다. 뭐 구독이나 좋아요가 뭐 저한테 뭐 직접적인 이런 금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뭐 광고를 보시고 조회수가 많아야지 뭐 돈이 붙는데 뭐 경쟁 특성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욕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분이라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요 경주에서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서 중에서 주권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